마켓 무버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자 가격도 오르게 될 텐데요. 제가 업계에서는 카카오 가격의 폭등하면서 과자 가격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상 현황을 보시면 오리온의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초코송이와 오징어 땅콩 등 13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10% 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초코송이 같은 초코 과자의 경우에는 20%대로 가격이 인상되게 됩니다. 혜태 제과의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자유시간과 홈런볼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 8.6%의 가격 상승폭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롯데 웰푸드 역시 지난 6월부터 빼빼로와 가나 초콜릿 등 17개 품목에 대해 12%대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 기후플레이션이 활시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기후가 악화하게 되면서 농산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코코아의 톤당 가격이 9,23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사이 127%나 폭등하게 된 거고요. 평년 대비해서는 200%대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상기후와 재배 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커피 가격도 최근에 크게 올랐습니다. 아라비카 커피의 경우에는 톤당 7,080달러에 치솟으면서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86%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식품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4,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식품업계에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식품업계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 안팎의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재정 안정과 사업 확장의 기대를 누리면서 또한 사업의 신뢰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불황주에 오히려 좋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인 만큼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 오리온과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모멘텀이 두드러지는 기업들인데요. 해외 실적으로 인해서 내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3조 클럽에 가입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연매출 3조 이상의 식품 기업이 이에 따라 9개에서 올해는 11개사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식재료 원가 지수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식품 업종을 전반적으로 이런 불황기에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식품 업종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코스닥의 대장주입니다. 알테오젠인데 진짜 변동성 큰 게 오늘 벌써 9% 가깝게 상승세 나오면서 오늘 장중한 때는 30만 6천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선 30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52주 최고가가 45만 원대였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큼의 좀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아직은 관망을 해야 된다 혹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매수를 해야 된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이라면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떨어질 때마다 담아야 된다. 알테오젠 분할 매수를 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박정지 파트너님은요? 네, 저는 일단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에 이제 45만 원대가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력이 일정 부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좀 제한적으로 나왔다가 점차적으로 좀 저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까지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저점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고점을 또 갱신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약간 제 의견에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이제 네. 우리 박근호 이사님 의견부터 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네, 좋습니다. 일단 몇 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키트루다가 이제 임상 3사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내년에 이제 판매를 앞두고 있는데 좀 빨리 시판이 되면은 네. 일단은 뭐 주가에 당연히 좋은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원래 바이오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상승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원래는 이제 지금 적자인 기업들이 미래 이제 기대감이 있을 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어차피 키트루다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긴 한데 그 팔리는 양은 이제 사실 지금 기존의 키트루다 IV에서 키트루다 SC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 양은 이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알테오젠 기술을 적용을 한 키트루다 SC가 그 기존의 키트루다에서 어느 만큼 이 비중을 차지를 하느냐 이게 이제 알테오젠의 수익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키트루다 IV 같은 경우는 2028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복제약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셀트리온도 지금 굉장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를 하면 임상 3상에 거쳐서 시판 날짜가 어느 정도 잡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키트루다 IV 대비해서 SC가 어느 정도 그 비중을 차지를 하느냐.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어느 만큼 빨리 물론 2008년도 전에는 만들어도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는 뭐 1년에 거의 뭐 1조 정도 마일스톤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 키트루다 전체의 어떤 판매량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에 의해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좀 체크를 꼭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자산 대비 너무 많이 시가총액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일단 아직까지 좀 적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근데 있는 자산 상황이고. 대비해서 네. 그렇게 가치를 매기는 게 알테오젠에도 맞는 계산법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과거에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한참 좀 핫할 때 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이제 이런 의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거의 지금 100배, 자본총계 대비 100배 올랐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제약 바이오 같은 거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한 50배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신라젠이나 이제 이런 종목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 부각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서서히 이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본총계가 1,773억 정도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16조 2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을 받지 않았나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이러한 이슈가 올 연초부터 나왔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거기다가 이 피하 주사 제형 이제 ADC 즉 차세대 항암 항체 의약품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또 이번에는 이제 뭐 이런 이제 히알루로니다 이제 이런 이제 원천 기술 라이센스 변경 계약이나 또는 이 다이아지 산큐의 이 원천 기술을 독점 라이센스를 계약을 체결하는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린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내년에는 소폭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지만 주가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고점을 찍고 일정 부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올해 상승이 나온 요 폭에 한 50%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38.2% 구간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35만 원 정도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차 저점을 조금 늘려나간다면 24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빠르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악재만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뭐 이 정도 국면에서 어느 정도 좀 등락은 거듭하면서 옆으로 횡보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번 2024년 11월에 고점을 찍었던 45만 원짜리는 쉽사리 돌파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이제 이러한 이제 언급을 드리면 제가 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워낙 강성 주주들이 많은 네. 기업이에요. 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염두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간 만큼 사실 리스크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박선진 파트너님께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역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실 조정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상방의 룸이 열려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